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도 큰 폭의 하락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요. 월가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지수 역시 23% 넘는 급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또 어제 시장 리뷰하고 오늘 시장 대응해야죠.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줬고 방금 말씀드렸었던 공포지수 역시 2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정말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수치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저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계좌 점검과 함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 02-2000번에 482번, 02-2000번에 482번 그리고 문자 샵 2034번으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저희 부장님께서 한 분 한 분 계좌 점검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빠르게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주제 공개해 보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네, 블랙 먼데이 급락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도 버텨주겠지 하는 기대조차 무색한 상황인데요. 우리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상승 요인들을 기대할 수 없을 부분으로 이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어제는 진짜 긍정적인 말씀을 단 한마디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실마리가 하나 오늘 보이실까요? 제목 자체가 뭐 작은 반전의 실마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 중에 상대방의 주먹을 맞아도 눈 뜨고 맞잖아요. 아, 그래요? 눈 뜨고 맞아요. 눈 감고 맞으면 그분 권투 선수입니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 눈 뜨고 맞아야 나도 어디를 때릴지를 보면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무척이나 저도 어제 하루는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코스피가 그래도 꾸역꾸역 좀 이제 버텨주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어젠 제가 아침에도 오늘은 좀 버티기 좀 어려울 것 같은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 그런 하락이 나오니까 힘들죠. 왜냐면 주식이 막 급락하고 어제 막 오른 종목 찾기가 어려울 정도니까. 그런데 그래도 뭐 그런 와중에 또 시장을 계속 떨어지게 보니까 뭔가 이제 반전의 실마리들이 이제 몇 가지 보이니까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시장을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봤으면 해요. 일단 코스피 한번 점검을 하고요. 일단 넓게 한번 봐드릴게요. 넓게 보면 이제 어제 2,504포인트니까 여기죠. 자, 뭐 우리가 이제 작년 6월에 봤던 사상 최고치가 여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작년에 코로나 패닉 이전에 이제 지수가 2,200대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이 이제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패닉 이후에 기나긴 이 유동성의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는 좀 거의 제자리로 이제 돌아오는 구간까지 시장이 좀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24% 정도 하락했고, 명실공히 이제는 뭐 약세장이 맞죠. 약세장이 좀 맞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어제 시장을 또 뜯어보면은 어제 뭐 2,500포인트 위로 뭐 결국엔 걸쳐서 뭐 2,500은 안 깨졌지만 뭐 오늘 아침에 뭐 장초반에 아무래도 뭐 어제 급락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아마 좀 어제도 제가 뭐 좀 주의하라 말씀드렸지만 신용 이 담보 비율 부족에 따른 반대 매매가 오늘 장초반 동시 호가 때 좀 쏟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오늘 호가 보면은 막 이제 시초가, 그러니까 호가 시작할 때 막 하한가 찍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가지고 좀 일단은 놀라진 마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건 좀 잡아먹고 어느 정도 좀 낙폭은 제어해서 좀 출발할 것 같고.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를 5천억을 팔았고 선물을 6천억을 팔았는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힌트를 찾아 드릴 거예요. 어제 외국인 장중에 무려 선물을 1조 2,700억까지 팔았다가 마지막 이제 장 종료하고 보면 이제 6천억 매도니까 이제 분명히 좀 이제 선물 매도를 축소했죠. 이제 이 부분 일단 포인트로 하나 이제 볼 수 있고, 어제 상승 종목이 42개밖에 안 되고 하락 종목이 880개니까 20배가 더 많으니까 20개 중에 하나 오른 시작이니까 뭐 완전히 뭐 어떻게 뭐 속수무책의 뭐 하루였다 볼 수 있고, 뭐 그 이유는 역시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미국의 그 어떤 물가 지수에 대한 충격이었고 또 이제 거기에 뭐 우리나라의 뭐 MSCI 뭐 선진국 편입에 대한 어떤 난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이제 어제 시장에서 확 불거진 것은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오늘 내일 있을 미국 그 이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어떤 우려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악재가 쏟아지면서 이제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환율도 한번 점검하고요. 네. 환율도 어제 이제 장중에는 다시 이제 그 정고점인 1290원대에 좀 육박하는 흐름이었어. 근데 장 막판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좀 이제 환율은 조금 이제 이 눌리는 모습이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도 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장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을 좀 대거 환매수하는 요 흐름과 이제 그 맞아 들어가면서 이제 그 환율이 좀 이제 소폭 이제 반등한 건데 여기에서는 다시 129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 1290원 또 한번 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그냥 일단은 같은 그냥 출발점이라고 보시고 나서 이제 하나둘 이제 힌트를 좀 이제 실마리들을 좀 이제 찾아보는데 한 템포 쉽게 지금 말이 좀 꼬여가지고. 네.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월요일 시장은 좀 테스트를 받는 날이다. 오늘 시장 한번 지켜보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로 어제였잖아요. 네. 정말 크게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이건 오늘 우리 부자님께서는 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저도 궁금했는데 그래도 실마리가 있다라는 말씀은 오늘 시장 그래도 조금 더 버텨준다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사실 제일 많이 좀 받은 어떤 질문이 뭐 지금이라도 뭐 정리를 해야 되냐, 싹 팔아야 되냐, 뭐 전략 매도. 그러니까 네.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어떤 이제 그런 그 불안 심리가 이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또 역설적으로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이 좀 가까워지는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요거 먼저 하나씩 보면서 우리 힌트 찾아보요. 일단 삼성전자. 자, 62,000원대까지 밀렸죠. 네. 자, 뭐 삼성전자 뭐 고점에 잡으신 분들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힘드신 거 아는데 이 삼성전자가 주는 힌트로서 하나 실마리를 찾아볼게요. 삼성전자의 지금 주가대가 62,000원이죠. 자, 쭉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린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 패닉 직전의 주가가 바로 지금의 주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코로나 이 유동성 여행을 이제 모두 마치고 제자리로 이제 돌아온 그런 주가 이제 수준인데, 그럼 삼성전자가 정말 이 주가에 있을 만한 지금 그 상황인 거냐를 한번 볼 때 우리 삼성전자 실적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실적. 그러니까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이제 시각이 바뀌어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35조대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계속 실적 추이 보세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매출 뭐 영업이익 일단 뭐 삼성전자 걱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최대 이익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2년 전 주가 수준과 지금의 주가 수준이 똑같은데 이익 베이스는 거의 지금 2배 가까이로 가고 있고, 자, 계속 이제 실적 추정치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PR이 20배였는데 올해 예상 9배밖에 안 나와요. 너무 떨어졌는데요. 네, 근데 이 9배라는 수치가 2018년에 PER 6배 한번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최저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를 집어 던져야 될까요? 머리로 생각하면 집어 던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더 쌓아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사야 되는 문제는 뭐 이제 보면 제가 요즘 포트 점검해 드리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뭐 이제 겁이 나서 아마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지금 가격에서 삼성전자는 겁을 먹고 팔 주식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코스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코스피가 2,500대 이 구간이면요, 일단 PBR 0.9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청산가치 이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시장을 보면 가격적으로는 지금은 팔 필요가 없는, 물론 다른 종목들은 또 이제 종목별로 또 뜯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솎아내기 위해서 포트 점검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싼 영역에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가 하락을 걱정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공포심이라는 그 심리 때문인 거죠. 이 공포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주식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변동성이 좀 있는 거지만, 머리로 바라보는 시장은 지금 이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삼성전자도 시장도 싸다라는 판단이 일단 가능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냉각을 한번 시키세요. 지금 시장은 비싼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 공포지수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거는 코빅스라고 해서 이제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를 이제 측정을 해놓은 건데,
자, 보시게 되면 어제 좀 급등을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공포지수가 이렇게 치솟아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 공포지수가 연중 최고치가 언제였냐면 올해 3월이었어요. 올해 3월. 그러니까 지수는 연중 최저점인데 공포지수는 연중 최고치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5월 달에 찍었던 고점마저도 아직은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 이것은 뭐냐면 물론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은 크지만 악재 투자자들의 내성은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다. 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시장을 뚫어지게 보면서 수급적인 반전의 실마리도 좀 찾아봤는데 그게 또 이제 몇 개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장 동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만기 이제 끝나고 2거래일 됐잖아요. 그 2일 동안의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장을 이제 보게 되면, 근데 이틀 동안 선물은 9,100억을 이제 팔았고요. 그리고 콜옵션은 화면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화면 나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선물은 이틀 동안 9,100억을 이제 팔았죠. 그러니까 좀 하방 베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좀 환매한 게 있고, 자, 콜옵션 110억을 매수했다는 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풋옵션은 40억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그리고 주식 선물은 30억 매도.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냐? 다 뭐 파생 시장에서 대부분 다 매도였지 않느냐? 그런데 요 콜옵션 매수를 좀 주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를 이제 순차적으로 3개를 보여드릴게요. 어제 지수 추이하고 외국인의 선물 매매 추이를 한번 좀 붙여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3시까지 외국인이 선물을 1조 2,700억까지 매도 규모를 확대했다가 3시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선물을 이제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 이제 45분 동안에 무려 6,700억을 되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가 기준으로 선물을 6천억 매도한 걸로 그렇게 이제 집계가 됐고, 요 구간 동안에 지수가 이제 소폭이나마 이제 반등 시도를 했다라는 점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 추이와 지수 추이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좀 이제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 상단의 노란 박스 안에 3시 이후에 외국인이 콜옵션 매수를 확대하죠. 이제 지수도 이제 살짝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자, 콜옵션 100억 산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할 수 있는데요. 이 콜옵션이라는 게 그 거래 승수가 25배,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25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옵션에서 뭐 100배 났다, 50배 났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100억을 샀을지언정 저게 50배 나면 5천억의 돈이 되는 거고 100배가 나면 1조 원의 돈이 되니까 절대 작은 규모의 베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네이키드 포지션으로 구축했을 때는 상당한 그런 레버리지가 기대되는 건데 저걸 장막판에 매수를 확대했다. 그리고 자, 풋옵션 매매 추이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외국인이 오후 들어서는 이제 풋옵션을 이제 매도하는 쪽. 그러니까 어제 장막판에 외국인의 파생상품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은 막판에 이제 상방적으로 이제 전환해서 구축하는 시그널이 좀 뚜렷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본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물론 물량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그걸 좀 안고 출발할 거지만 요걸 본다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뭐 빠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저점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요런 어떤 이제 시장 자체가 좀 비싸지 않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장 막판에 좀 상방적으로 이제 전환하는 그런 포지션이 이제 포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캐치하시고 오늘 시장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선 한 3가지로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견조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가 우리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좀 미달이 된다. 이렇게 막 그렇게 변동스러운 그리고 공포스러운 구간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모두 다 함께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은 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좀 개인적으로 점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2034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점검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빠르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샵 2034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저희 퍼스트 클래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성호 부장님 오늘 빠르게 보내드려서 오늘장 전략, 대비 전략 확실하게 짜실 수 있도록 먼저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보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호 부장이었습니다.